안녕하세요. 오늘의 날씨 한방. 요즘 봄이 오다 보니까 날씨도 따뜻해지고 네. 날씨가 따뜻해지다 보니까 입맛이 살아나요. 그런가요? 언제나. 사실 저희 지금 좀 전에 이거 끝나고 뭐 먹을지 네. 어플로 엄청 막 네. 고민하면서 골랐잖아요. 네, 저도 요즘 입맛이 엄청 돌고 있는데 네. 그래도 최대한 집에서 또 밥을 해 먹으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또 사람이 편리한 게 또 너무 좋잖아요. 그쵸. 요즘 배달 너무 잘 되어 있고. 맞아. 특히 밤에는 야식. 아, 네, 선생님 뭐 야식 별로 안 좋아하세요? 네, 오늘 주제와 관련돼서 네. 전날 먹으면 다음날 더 배가 불편하고 몸도 맞아요. 무겁기 때문에 맞아. 최대한 안 먹으려고 합니다. 근데 진짜 야식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은 진짜 속이 안 좋고 오히려 더 허기지고 배고픈 맞아요, 느낌이 맞아요. 들더라고요. 근데 저 요즘 배가 고프지 않은데 배가 꼬르륵 그런 맞아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 있어. 혹시 이런 거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이런 것도 연관이 있나요? 네, 오늘 주제인 과민성 대장증후군 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그 복통 혹은 음. 복부 불편감, 말씀하신 배에서 소리 나는 것들을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증후군이라고 할 수 있는데 네. 특징적으로 이런 복통 이후에 네. 대변을 보고 나면 네. 배가 상대적으로 편안해지는 네. 증후군의 네. 일종이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떤 음. 원인이 있는 질환인가요? 네, 이게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지가 않고 네. 대개는 이제 유전적인 요인, 아. 심리적인 요인, 음식, 네. 스트레스, 뭐 운동 부족, 뭐 특정 음식에 대한 알러지 반응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원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저는 그래서 저 가끔씩 밥 먹을 때마다 화장실을 가고 싶거나 그럴 때도 있고 네. 또 배에서 꾸르륵 소리가 난다고 했잖아요. 네. 저희 그런 경험 있잖아요. 메이크업 받을 때 조용할 때. 꼬르르르르. 난 배고픈 게 아닌데. 심지어 저는 마이크에 한번 들어간 적도 있어요. 그건 배고파서 그랬던 거 아닌가? 아무튼 그러면 네. 이런 증상이 과민성 이 대장 증후군의 증상이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죠. 오. 오늘 그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네. 자가진단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셀프 체크. 1. 찬물이나 찬 음식만 먹으면 설사를 한다. 2. 시험이나 중요한 일을 앞두고 긴장을 하면 설사를 한다. 3. 특별한 음식을 먹으면 설사 또는 변비가 생긴다. 4. 우유나 유제품을 먹으면 설사를 한다. 5. 변비, 설사를 번갈아 가며 한다. 6. 항상 가는 변과 묽은 변만 본다. 7. 배변 후 시원치 않고 잔변감이 남아있다. 8. 배에 가스가 차고 배가 더부룩하며 트림을 자주 한다. 9. 아랫배가 살살 자주 아프다. 10. 배에서 꾸르륵 하는 소리나 물소리가 난다. 저는 4개 정도 나왔어요. 2개 이하는 양호한 거고요. 네. 전 양호하네요. 3개에서 5개면 관리가 필요하다. 어, 6개 이상인 경우는 이제 좀 심각한 경우 해당하겠죠. 다른 증상들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니더라도 흔히 겪을 수 있는 증상들이긴 한데 네. 저는 이 물소리가 좀 궁금해요. 저도요. 어, 배에 힘줬다가 뺐다 이러면 음. 꾸르륵 이런 소리 나잖아요. 그리고 저는 특히 커피 마시면 그렇게 소리가 나더라고요. 맞아. 그럴 수 있어요. 그 장 안에 가스하고 액체가 이렇게 섞여 있어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나는 게 이제 그런 꾸르륵 소리가 나는데 이거를 네네. 장음 항진증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 가끔 나는 건 괜찮지만 이게 너무 자주 나거나 네. 어떤 위장 기능에 이상이 있거나 네. 복통에 동반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이제 심하게 의심해 볼 수 있겠죠. 가스가 많이 차면은 가스가 빵빵한 느낌 때문에 이런 복부 팽만감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가스가 많이 차는 이유는 이제 두 가지인데 가스가 너무 많이 생성돼서 네. 가스가 생기는 음식을 많이 먹거나 아니면은 대장 기능이 너무 떨어져서 네. 이 가스를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지면 가스가 이제 빠져나가지 않고 네. 계속 소리를 나게 하는 그런 원인들이 있는 겁니다. 물과 공기가 이렇게 섞여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일이 없었는데 오늘 정말 다양하게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그러면 저희 그 한의학에서 말하는 체질이 있잖아요. 그 체질에 따라서도 좀 다를까요? 네. 그 경희료원 한방병원에서 연구한 결과에 따르면은 네. 그 소음인, 해음인, 소양인 네. 이렇게 세 체질을 순서를 봤을 때 소음인이 가장 많이 걸리고 네. 해음인, 소양인 순서대로 과민성 장증후군이 많다 돼 있어요. 내가 뭐였지 체질이? 소음인. 아무래도 소음인들이 체질상 위장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네. 과민성 장증후군에도 취약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한의원에서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어떻게 치료해 주시나요? 네, 한의원에서는
기본적으로 한 2, 3개월 정도 네. 기간을 두고 꾸준하게 치료하는 편인데 굉장히 길게 봐야겠네요. 쉽지 않은 치료입니다. 네. 특히 이제 많이 쓰는 처방이 보심건비탕 그리고 곽향정기산. 약인가요? 네, 한약입니다. 기능을 설명을 드리면 네. 첫 번째 보심건비탕은 그 위장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음. 이런 이제 장 운동을 좋게 해주고 네. 다음에 스트레스. 이거 스트레스 받으면 어떤 그쵸. 이제 장이 더 네. 쉽게 아프잖아요. 네네. 그랬을 때 스트레스를 좀 완화시켜주는 향부자, 음. 죽여 이런 약이 들어가서 네. 과민성 자응증후를 치료하는 약이고요. 네. 두 번째 곽향정기사는 네. 이 약재 중에 소화 기능을 좋아지게 하는 약은 물론 네. 뭐 길경, 백지, 곽향 이런 약이 들어가는데 이 약의 네. 특징이 알러지를 감소시켜줘요. 아. 장이 어떤 음식에 대해서 예민한 상황을 줄여주는 거죠. 음. 우유나 찬 음식, 음. 기름진 음식, 음. 이런 인스턴트 음식 같이 장을 어떻게 불편하게 하는 음식들을 먹었을 때도 약화시키면서 음. 예, 증상을 좋아지게 하기 때문에 네. 이 약들을 많이 쓰게 되고 효과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침 치료를 통해서 복부나 이런 혈자리에 네. 대해 침 맞으면은 어디에 장운동이- 침을 놓나요? 일단 저 같은 경우에는 복부, 어. 불편한 복부, 위장이 불편하면 상복부, 네. 변비나 가스로 하복부가 팽팽하면은 이제 아래쪽에 침치를 하고 네. 손끝이나 발끝 아니면 이제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서 머리 네. 꼭대기 아. 이런 데 침을 놔드리면 네. 굉장히 빨리 호전되는 경과를 많이 볼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한의학으로 치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만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뭐 생활 습관이 따로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게 정말 중요한 질문인데요. 네. 일단 이제 스트레스가 영향이 크기 때문에 하긴. 이런 스트레스를 이제 최소화시키는 게 중요하겠고 네. 설사가 많은 분들이라면 그런 자극성 음식을 어. 줄여줘야 될 거고요. 제가 그래서 그런가 봐요. 네, 찬 음식, 우유, 말씀하신 커피, 네. 너무 기름진 음식들을 네. 이제 피해주고 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운동이에요. 역시 빠지지 않아. 네, 하복부에 혈액순환이 잘 된 만큼 네. 운동도 좋아지고 네. 네. 장의 가스도 빨리 배출되고 음. 회복력이 좋아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하체 운동, 계단 걷기, 스쿼트, 네 그런 유산소 운동을 했을 때 치료의 효과가 더 좋은 걸 많이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진짜 운동들을 완벽하시다. 야식도 안 드시고 그러니까 아, 운동도 하시고. 제가 한다는 게 아니고 환자분들께 그렇게 권유해 드린다는 권해드리고 네. 거군요.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선생님 근데 이게 소화에 좋은 사과, 백 그리고 음. 뭐 시금치 같은 이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들 되게 좋다고 하잖아요. 네. 더 잘 먹어야 배변 활동도 활발해지고 맞죠? 과민성 장증후군이 아까 이제 설사형이 있고 변비형이 있고 네. 네. 복합형이 있거든요. 아, 그럼 변비형인 분들은 네. 식이섬유를 많이 먹어줘야 되는데 네. 식이섬유를 먹으면 이제 물이 흡수되면서 부피가 팽창하고 아. 변을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그런 원리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그 식이섬유를 먹어주면 좋은데 네. 너무 과도하게 먹지 않고 적당히 먹으면서 음. 물을 충분히 많이 먹어준다면 네. 변비형과 복합형 환자분들에게는 굉장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까요, 선생님? 네. 과민성 대장증후군 총정리 스타트. 자가진단 항목 중 6개 이상에 해당된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의심해야 해요. 사상체질 중 위장이 약한 소음인이 걸리기 쉬워요. 사과, 배, 고구마 등 식이섬유가 많은 음식을 섭취하세요. 적절한 배변 습관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 있어요. 네, 오늘은 과민성 대장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요즘 봄이 다가오면서 입맛이 다시 되살아나는 계절입니다. 여러분 오늘 배운 걸 토대로 정말 건강한 장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네, 장 건강 잘 지키시고 행복한 봄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2주 뒤에 만나요. 오늘의 날씨 한방!